저는 요즘 이제 일을 한 20몇 년 하다가 이제 3개월 정도 놀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해지고 이제 뭐 내 먹으시면 먹고 뭐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도에 뭐 배고프면 먹고 그냥 잠은 못 자고 뭐 이런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데 이게 올라서 한 3개월 정도 놀다 보니까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이 나태함에 빠져가지고 이게 습관화도 돼서 정말 뭐 방에서 하루 종일 우려하니까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이 또 그런 생각이 또 이래 이게 또 나태함이 또 습관화돼서 이게 도로 착각해서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예. 그래서 이걸 또 뭔가 또 해야. 예. 예. 자, 지금 그런 마음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나태함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태함이 아닌 겁니다. 자, 모든 작용의 이치는 바로 그렇게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셨는데 그러면 나오자마자 바로 뭔가의 일을 한다면은 사실 일을 그만둔다 이런 게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일을 하면서는 맨날 푹 좀 일 안 하고 쉬었으면 좋지 않겠냐고 그래가지고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불과 몇 달 쉬셨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석 달 만에 벌써, 예? 그러니까 벌써 석 달만 쉬도 벌써 그렇게 마음이 작용되는데, 한 1년 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일하고 싶은 것이 폭발할 지경이 돼서 일을 하시면은 일이 아주 재밌고 좋을 겁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그런 마음이 나자마자 뭔가를 하면은 조금 있으면 그만 또 일이 지겨워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만큼 했다가 좀 편하게 살려고 했다가 또 그 꼴이네? 아마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을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만약에 내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어떤 관점에 잡혀 있는 거죠. 결국 삶을 내가 어떻게 만든다라고 하는 또는 삶이란 그리고 뭐 돈 가지고 산다든가 또는 일로서 살아야 된다든가 또는 뭔가 보람을 추구해야 된다든가 이런 삶은 사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했는데 또 똑같은 패턴을 가고 있지 않나요? 사실 그 직장에서 다른 직장, 고일에서 다른 일 바뀐다는 게 뭐 삶에서 뭐 대수로운 거예요? 그러면은 맨날 똑같은 일에 사실 똑같은 삶의 패턴이 반복될 뿐이죠, 계속. 또 더 나아가면 그렇죠. 우리가 일한다는 게 뭡니까? 사실 일한다는 것도 결국에는, 먹는다는 게 뭡니까? 먹는다는 거 보시죠. 먹는다는 게 우리는 일하고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먹는 것도 보이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여지고, 손에 이렇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하고, 결국, 요것이잖아요. 먹는다는 게. 일한다는 건 뭔가요? 일한다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과 먹는다는 거나 논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단지 생각만 노는 거고 일하는 거지 실제 경험되는 상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자꾸 삶이 일하느냐 노느냐에 따라서 삶의 행복이 또는 즐거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하면은 힘들고 괴롭고 놀면 행복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놀아보시니까 어때요? 슬슬슬슬 불안이 조금씩 이래 살아도 되나?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지? 이러다 돈 다 까먹고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어떻게 살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노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또 일자리를 못 찾아서 또 괴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통 삶이 이런 게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일도 이렇고
논다라는 것도 이렇기 때문에 삶의 행복은 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놀아도 괴롭지 않을 수가 있고 일해도 괴롭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이치가 바로 도라는 이치인 거예요. 자, 내가 일한다라는 관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 경험되는 그대로 논다라고 하는 관념으로 노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는 그대로. 자, 이러시면은 자, 언제 순간 또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작용돼서 또 일하게 돼도 또 경험되는 그대로. 일하면은 삶이 어떻게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져도 마음 상태, 즉 괴로움이 없는 그 마음 상태는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요 이치를 이제 뭐라고 그럴까? 자각을 하셔가지고 삶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무슨 일을 하느냐 또는 하느냐 안 하느냐의 삶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하든 안 하든 그와 관계없이 어떤 순간에도 경험되는 경험의 삶. 이제 뭘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삶이 바뀌신다면은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삶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놀다 보니까 힘든 게 그 직장을 갖고 있을 때는 막 수없는 주위의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모임, 수없는 모임 이런 관계들이 이제 직장을 안 하니까 이제 첫째 시간은 많지만은 이제 또 돈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나가면서 했으니까 돈도 많이 쓰게 되는 그런 것도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관계했던 사람들이 이제 연락도 안 하고 있지 끊고 뭐 이래 하니까 주위에서 이제 이상한 소리가 내가 왜 이제 연락 올 때가 됐는데 라고 또 끊임없이 막걸리 한잔 제가 이제 항상 연락해가 이런 분들도 이제 끊임없이 안 하니까 이제 내가 연락 한번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게 끊임없이 그 사람의 이제 또 이 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또 한번 만나면은 또 그 생각이 또 좀 풀리고 그 광부에서 사실 계속 떠오르니까 그 생각들이 물론 그 생각이라는 게 이제 해소되기 위해서 떠오른다 이래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게 계속 이제 떠오르니까 그런 데 대해서 좀 약간 이제 좀 불편함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예. 근데 그 생각은 만약에 내가 이 퇴직을 하고 연락도 안 하고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다음에 어떤 전혀 다른 소문도 있는 것 같고 이거는 그 사람들의 생각입니까? 불금님의 생각입니까? 아니죠. 불금님의 생각이죠. 네.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런지 안 그런지 사실은 알 수가 없죠. 예.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또 사람마다 가령 많은 사람마다 다 똑같이 생각하겠어요? 예. 결국에는 그건 전부 불금님의 생각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길 가다 만나든지 어쩌다 공간이 비슷하니까 만나게 되면 전화 안 해. 막걸리 한잔 전화해. 자꾸 이런 게 받아들이니까 그런 불편함들이 이제. 예. 그러면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예. 자, 그것은 온통 불편함도 불금님의 관념이고, 가령 최소한 사람이 퇴직을 하든 안 하든 사람 사는 관계에서 요 정도는 그래도 이런 삶이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불편함이 있게 되는 거지. 사실 실제로 그러고 안 그러고에 따라서 불편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가령 저도 어느 순간 이제 세상살이와 해서 옛날 친구들이나 가족들도 거의 만나질 않지요. 단지 어머니만 가끔 만나고, 실제로 이게 부모 쪽만 그분들이 자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걸 끌어버리면 그분들은 좀 그렇죠. 그러나 형제들이나 다른 집안 대소사도 일제히 가지 않고 가끔 친구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그래, 야 수사 가져갈까? 야 오지마. 좀 그래, 오지마. 너가 세상의 염증을 느끼고 또는 이제 세상살이가 싫어져서 누가 한다고 하는 그런 수행에 대한 관심이나 그런 거 와라.
그러나 와가지고 세상살이를 듣고, 옛날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거지 마. 난 그런 데 관심 없어. 응? 그리고 나는 그런 얘기 재미도 없는데 우리 만나봤자, 응? 서로 그렇게 하면 별로 재미도 없을 거야. 내가 맨날 이런 얘기하고 너 퉁박이라 주고 이럴 텐데 재밌겠냐? 그러니까 지금 오지 말고, 너가 이제 세상 다 살았고, 뭔가 이 삶에 대해서, 좀 수행적으로 관심이 생겼을 때 와. 응? 그런데 옛날 너하고 나하고 사이가 이러니 저러니 와서 그런 이야기 하고 그러려면 오지 마. 나는 이제 부모나 친구나 10년 만나고 세 사람 만나나 똑같이 친구라고 특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 하고 특별한 관계라는 생각으로 올리면 오지 마. 이제 저 솔직히 이야기해요. 연락하라고 그러면 그래, 내 필요하면 내 뭐 연락하고자 하면 마음이 나면 연락할게. 그 마음에 안 나니까 안 하는 거지. 저 친구가 왜 필요해요? 아니 이렇게 처음에 엄실이처럼 처음 와도 10년 본 것 같고, 그런데 조금도 뭐 다른 것이 없는데 왜 특별히 10년 된 친구가 필요하고 오래된 친구가 왜 필요하죠?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자, 이야기를 해요. 나 이제 그냥 이제 그런 삶을 실증나도록 살았는데, 그래서 내가 빨리 그만두고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삶 살고자 하는데, 자,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자, 만약에 불편하다면 제가 한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이런 거 있죠. 야, 그래도 오래 사귀었던 저런 사람하고 같이 해야 나중에 내 자식 결혼시킬 때 부조라도 받고, 내가 좀 그래도 해놔야 나중에 부조가 올 텐데, 이런 생각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자, 더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가령 뭐 자녀를 결혼할 때 내가 그동안 준 거 본전 뽑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그게 솔직하게 얘기가 참 안 되거든요. 나를 항상 포장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만약에 저 사람 다시는 안 봐야지 하면서도 헤어질 때는 네, 연락할게, 뭐 이런 그런 방금 그 거사님 말씀하듯이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참 관계에서 어렵습니다. 네, 아니,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의 관념을 점검해야 될 문제죠.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죠. 자, 상대방을 만난다 안 만난다라고 제가 이야기하지를 않았어요. 맞는다 안 맞는다. 자, 이제는 자, 옛날에 살 때 그냥 좋다고 저녁에 부어라 마시라 술 먹고, 어떻게 보면 그러고 난 다음에 맨날 저도 사실 쓸데없는 이야기들 그렇게 했네. 어떤 때 문도 살다 보면 이거 뭐 하고 사는 삶이야? 그럼 지금도 계속 그러고 싶습니까? 자, 이제 새로운 삶을, 좀 그렇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서 사실 빨리 퇴직도 했고, 세계 여행도 다니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여전히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새로운 삶이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안 맞는다고 그러지 않죠? 끊는다고 그러지 않아요. 단지 만날 일이 없을 뿐인 거예요. 만날 일이 있으면 당연히 만나죠. 응? 그러나 만날 일이 없을 뿐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욕심과 화에 얽매이지 않는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떤 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우리는 확인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러 만나야 될 이유가 없죠. 경조사, 그런데 오가고 할 이유가 없죠. 우리 부모야, 뭐, 자식이니까, 응? 우리 부모가 그렇게 생각할 테고, 부모 정도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요즘 저는 제가 지난번에 지난 4월달인가 제가 양자간 큰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것도 제가 상주니까, 어쨌든 법적으로 상주니까 제가 갔던 거고, 그러나 작은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안 가고, 이제 조카들 이런데 결혼할 때도 아무도 가지도 않아요. 이제 자, 이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부를 생각도 안 해요. 이제 어떤 사람한테는 가고 어떤 사람은 안 가면 모르겠지만 모두 안 가는데 요거 많이 할 것 같은데. 여기 하든 말든 어차피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아니 안 들리니까 들려도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치를 알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치 모르고 한 얘기를 내가 일일이 뭐 신경 써요? 그러다가는 세상 어떻게 살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신경 쓰고 살아야지.
이로부터 자유롭자고. 부처님 말씀하신 해탈은 바로 그런 해탈인데, 무슨 소리가 들리든 보이든 그로부터 자유로움이 해탈인데, 여전히 그로부터 자유롭게 못하고 조금 불편하다고 또 그렇게 한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생활에서 사기를 이것도 도의 상태야. 이 합리화시키는 버릇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도의 상태가 아닌데도 끄달리면서 이것도 하나의 내 다른 데서 도의 상태야. 사실 그걸 하면 상당히 편합니다. 모든 그렇죠? 그렇게 해석해 보니까 편하죠. 편한데 근데 한 번씩 자각이 일어나는 거. 그런데 사실은 근본적인 편안함은 아니죠. 사실은 그러면서도 아직도 내가 그래야 되나? 저녁에 술 먹고 가면서 이게 뭐 그러면은 저 사람들은 돈 벌면서 술 먹고 다니고 나는 돈도 안 벌면서 술 먹고 다니면은 자꾸 이렇게 생각되면서 사실은 그것도 도라고 하면서도 불편함이 여전히 경험되고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점점 아마 더 강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쩝니까? 제가 여기서 그냥 박살을 내잖아요. 그것도 도라고 그래도 아니다, 도 아니다 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박살나고 또 박살나 보십시오. 항상 여기 가도 저를 포장하라는 그런, 그게 참. 그래서 그걸 스스로 이제 그 문제를, 그러니까 남의 생각들이 아니라 사실은 전부 남이 어떻다는 것도 내 생각이니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맨날 생각으로부터의 자유, 생각의 실체가 뭔가, 생각의 실상이 뭔가를 맨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생각으로부터의 자유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 남들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사실은 생각관념으로부터의 자유인 거예요. 그런데 교사님,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사람이라는 게 자연의 일부고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또 내 생각만 들여다봐서 되지 않는 부분이 또 그렇지 않는 환경에 내가 여기 있으면은 비바람을 맞는데 비바람 치는 곳에 있을 때에 안 치는 곳에 있으면 내가 흔들리지 않, 몸에 머리카락이 흔들릴 이런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또 환경을 바꾸는 것도 내 생각만 자꾸 들여다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 환경으로 바꾸는 것도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꾸는 겁니까? 바뀌는 겁니까? 그런 마음을 한 겁니까? 그런 마음이 작용되는 겁니까? 작용이 되죠. 예. 그런 마음이 작용되면은 그런 의도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지거나 안 되어지거나 그렇지 그걸 내가 하는 건가요? 이게 다 착각이라고 그랬죠? 사실 그런 마음이 나는 겁니다. 즉 뭔가 한 3개월 쉬다 보니까 놀다 보니까 이래서만 살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거지 사실은 내가 했다? 내가 한다? 이게 착각인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대로 되어지는 대로가 되면은 불편하지 않는데 내 생각대로 내가 한다는 상태가 되면은 그러면 그렇게 옮겨가도 또는 그렇게 살아도 불편하게 된다는 그 이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비 오면 우산 쓰거나 비 안 오는 곳으로 움직이면 되죠. 그러나 내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이 경험되는 거고 그렇게 작용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도 경험되는 대로의 삶이면은 불편이 없고 그런데 그렇게 작용되지 않아서 비를 맞아도 불편함이 없게 되는데 내가 피한다고 하는 상태가 되면은 그래야 되는데 내가 지금 피할 수가 없어. 우산이 없어. 그러면 비 맞는 게 짜증스럽고 비 맞는 게 괴롭게 된다는 것인 거예요. 삶이란 그런 것인 겁니다. 그럼 옮기면은 이렇게 해서 피해서 왔는데 그거 살다 보니까 그것도 또 그래. 도대체 피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삶에서. 내가 한다는 생각만 없으면 되니까 3개월 쉬니까 뭔가 불안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는 이게 어떤 억누르거나 그런 거 없이 그러고 내가 이렇게 한다는 생각 없이 이게 자연스럽게 올라오니까 또 이제 불안하지 않는 방법이 또 알아지고 그러면서 또 불안하지 않는 다른 직장을 구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거기에 대한 또 어떤 또 뭐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런 거 없이 되어 간다는 얘기죠. 항상 경험되는다라고 하는 도의 삶에는
아, 내가 잘못 선택했나? 잘못된 길을 왔나? 이러는 것은 없어요, 삶에서. 왜? 경험되는 이유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외에는 전부 생각 속에나 있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없어요. 잘못 살았다는 것도 없고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것도 없어요. 경험되는 삶에서는. 도의 삶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이 길 싫어서 내가 옮기려고 해서 옮길 상태가 되면은 와, 드디어 그 지옥 같은 데서 벗어났어 해서 좋을지 모르지만은 조금 살아보세요. 똑같아요.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그 괴로움은 남이 주는 괴로움이 아니라 사실 조금만 되면 작용되는 괴로움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인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면은요, 이제 사람이 괴롭히는 게 아니고 멧돼지가 괴롭혀요. 이제 새소리가 괴롭혀요. 이제 벌레가 괴롭혀요. 자,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괴로움을 벌레가 주는 것도 아니고 멧돼지가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옮기지 말고 그거 막 꾹꾹 참고 살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마음이 나면 나는 대로 그렇게 되면 되는 대로 안 돼도 도의 삶 그렇게 되어져도 도의 삶 이걸 이야기하는 것인 겁니다. 친구들 관계에서 조금 저 같은 경우에는 카톡이 딱 들어오면 대답을 안 해버리니까 이 뭐 하노 막 노는 거 술판 막 뭐 먹는 거 막 찍어 보내거든요. 대답 안 해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그렇게 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이게 꼭 필요한 자리는 가게 되는데 이게 동창 남자애들이 내가 총무다 보니까 뭐 어디서 뭐 서울에서 하나 왔다 또 다 모여가지고 그게 일주일에 뭐 두세 번 총무다 보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남자 왔다 그러면 또 쫓아가겠지. 왜? 도대체 필요성이 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남자 왔다 이게 필요성이요? 교사님 저는 나를 좋아한다는 남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지. 그럼 와서 이러는 거지. 이제 어느 순간 와서 야 사실 내가 말도 못하고 너를 얼마나 좋아했었는데 듣고 난 다음부터 달라졌어 이제 또. 그렇게 하니까 카톡이 좋은 점이 그것들을 전화가 오면 참 거절하기가 말하는 게 야 총무가 돼가지고 동창이 와가지고 여럿이 이렇게 10명이나 모여있는데 네가 와서 야, 참조도 좀 하고 동창 보면서 좀 뭐 술값도 좀 내주고 하면 좋잖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전화가 오면 참 거절하기가 그런데 카톡이 오니까 대답을 안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거절하는 방법은. 자 이제 자꾸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것 또한 부담이 되고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아, 불편한데요? 뻔뻔스러워지던데요? 네, 그러면 돼요. 그럼 뻔뻔스러울 바에는 전화기까지 뻔뻔스러우면 되지. 왜 전화에는 뻔뻔스럽지 못하고 왜 카톡에만 뻔뻔해? 그러니까 소리에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눈에는 좀 자유로운. 그러면 이제 네. 들림의 도를 그러니까 찾고 왔어요. 이게 다 한통속인데 한통속이 안 되는 거예요, 여사님. 저희 남편은 왜냐면 저는 여자니까 남자를 예를 드는 게 더 이해가 가실 것 같아서 저희 남편 같은 경우 명예훼손죄에도 얼마 전에 좀 전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진급이 안 돼서 진급만 내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직업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직업이 없으니까 그게 제일 괴로운 거예요. 진급? 직업. 아, 직업. 예. 직업이란 아버지가 직업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공백기라고 공부하는 기간 동안 직업만 가지면 뭔가 다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 됐어. 근데 그보다 더 또 나은 욕심이 더 생기는 거예요. 한 번 더 시험을 치면 뭐가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또 시험도 됐어. 근데 그게 불만족이면 이제 가족하고 떨어져 살게 됐죠. 그러니까 떨어져 산다는 게 또 불만이 생겼죠. 함께 같이 살면 다 될 것처럼 또 그렇게 됐어. 근데 이제는 가족이 불편해서 나갔어. 이게 끊임없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그게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내용이 갖춰지면 그 생각으로 자유로운데 네. 끊임없이 아직까지 이제 저도 그건 알아요. 뭐 이제 알아서 이런 그런 느낌이 있는데 끊임없이 그 상대방의 생각에 끄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 내가 이거 전화 한 달 전화 안 하면 사람 조심하시라고 막 그러고 왜냐면 그게 또 그런데 이제
듣고 나면 또 그다음에 저 사람의 관계 속에서 거기에서 조금 자유롭지 못하다. 내 편한테 원하는 게 없으면 절대 안 떠달려. 그렇죠. 그 저는 두려움이 제 같은 경우는 딱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이거든요. 한 1, 2년 전부터 거쳤는데 충분히 저는 이해가 돼요. 이해는 되는데 결국은 본인의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자, 이러세요. 이제 전화 오시면. 야, 놀면서 전화해가지고 막걸리도 한잔하고 그러지. 좀 여유 있을 때 좀 그러지, 그럼. 저 바빠요. 도 닦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러세요. 그래 솔직히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를 포장하기 바쁜 거예요. 그냥 기대. 그래, 좋은 저- 말 해주고 아이 다음 전화할게요. 뭐 약속 이런 거. 저 진짜 이렇게 자꾸 뻔뻔스러워. 저희 어제 처음 모임인데 여기 와야 되면 일을 해야 되는 거지. 8시까지 일하면서 그걸 야 미안해 하고 끝. 그리고 불금님의 뭐 네, 그러면 돼. 네, 내가 일이 이래 돼서 못 가겠다. 미안해 끝. 대강 딱 잘라서 또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안 그래? 근데 좀 이게 단순해져. 이제 당연히 당연히죠. 왜냐하면은, 막 어쩌려고 찌어내지 않잖아.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사실, 어떻게 보면, 불금님은 사실, 이제 가장 관심 있는 데가 더 아닙니까? 사실, 솔직히. 예? 그럼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야, 나, 뭐, 그러려고도 뭐, 퇴직했지만, 내 관심은 온통 도고, 도 닦느라고 바빠. 나, 한간 게 아니야. 바빠. 응?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도사가 되면은, 그러면 몰라 좀 여유 있게 되면은 그러면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연락을 끊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바빠서 그런데 내가 여유 있고 그러면 연락할게. 그럼 여유 있을 때 하면 되니까 여유 없으면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도 닦느라고 뭐 여유가 있어요. 뭐 얘기하면 돼. 그럼 나중에 한번 보자 이러고. 아니 나중에 보자. 그 말이 되게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불강님. 그건 뭐 소리 하는데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이야기하는 니는 사람. 나중에 언제고, 니는 나중에 안무 타자다. 그래서 전화가 온다니까. 근데 대부분 잘 다른 이상해요. 아니, 그냥 근데 왜 그렇게 어렵나요? 봐요. 네. 나중에 보자. 나중에 언젠데? 네. 나중에 보고 싶은 마음이 날 때. 아니,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냥, 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그거 언제 일어나는데? 나도 모르지. 언제 일어날지? 나도 몰라. 아니,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고 사실만 항상 이야기하라고 해요. 어? 근데 저 경우에는 뭐 돌을 참 열심히 닦는 것도 아니지만 거사님 됐고 이제부터는 뭐 내 취미 활동 같은 게 자연스럽게 없어지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야생화 같은 거 뭐 모임에도 가보고 밥 하는데 그 요리 학원에도 가보고 또는 뭐 조경 학원에도 갔다 배워서 뭐 생활에 뭐 도움이 될란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별 의미가 없어지고 뭐 하고 싶으면 굉장히 하고 싶으면 하고 안 그러면 막 없어져 버리고 친구들도 이제 만나는 게 별로 귀찮아요. 만나봤댔자 이제 아까 얘기하시듯이 뭐 살아가는 이야기, 돈 얘기, 뭐 돈 많이 번 놈이 성공했는 놈이 이런 이야기, 또 자식 자랑, 뭐 판검사 되면 그런 또뭐 아주 자식 잘 키웠다.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고 뭐 또 옛날에 친하다 하는 친구들도 역시 뭐 그 범주를 못 벗어나 그래. 오락하는 게 반갑지도 안 하고 뭐 아예 내가 안 해주니까 뭐 또 관계가 끊어지고. 그래도 지루하지 않으세요? 와, 더위 사람이 되셨네. 그런데 불감이 불감님, 아이고 도에 삶을 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점점 그래 되더라고. 맞습니다. 그렇죠. 삶에서 목표가 네. 중요도가 없어져. 주변적인 얘기에서 중심적으로 자꾸 이제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되니까 뭐 그거는 뭐 맨날 안 만나도 되는 기고 단체 뭐 안 가도 되는 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또 많이 전화 가야 되는 일기십니까? 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루한 거 없었는데 난 재미네요. 지금. 이게 진짜 저기도 집을 못 찍고 보면은 이기적이라고 보이죠. 네, 그게 진정한 이기적일 때 가장 편안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이 그렇게 작용이 되는 거지. 그렇게 작용되는 마음이지. 가령. 억지로 되는 예.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기적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이기적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뭐 그거는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 그거 다 신경 쓰면 대한민국 사람 다 신경 써야 될 텐데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교사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님이나 아니면은 지음을 찾는 그 욕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건 어떤 관념이 잘못됐는지 좀 저를 깨뜨려 주십시오.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가령 뭐 수행이니 이치니 법인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욕심이 커서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세상사에 대한 욕심보다 그런 욕심이 커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실은 이 발심이라고 하는 데 의해서 작용되는 거거든요. 발심이란. 근데 발심은 일어나는 마음이지 내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착각을 해요. 일어나는 마음, 일어나는 마음인 거예요. 일어나는 마음. 그러니까 욕심이 아닌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시들해지고 세상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면은 세상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곳으로 관심이 옮겨지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제 도저히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들게 이제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은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뭐 고시 공부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내 어떤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러면 세상사와 다른 어떻게 보면 그것을 떠난 예를 들면은 이제 도라든가 뭐 법이라든가 이치라든가 진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관심이 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내 어떤 가치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욕심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얽매일 수밖에 없죠. 자꾸 얽매임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견해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처님은 만약 부처님이 내가 너희를 깨닫게 한다고 한다면 다 부처님한테 목매 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그런 착각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떡하냐, 부처님이 나 이제 언젠가 열반하게 된다, 죽는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죽으면 안 되죠.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부처님이 아니야, 나 죽어도 관계없어. 내가 누구를 깨닫게 해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누구를 해탈하게 해주는 것도 아닌데 도로서 그렇게 돼. 그러니까 도 닦는데 방일하지 마. 도 점검하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의존할 이유가 없죠. 도 닦는 데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럼 부처님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는 도 닦는 데 충실한 것이 부처님의 감사함이지, 부처님 오래 살으라고 요즘 뭐 저기 티베트 불교에서는 달라이라마 오래 장수하라고 뭐 맨날 기도하고 그런대요. 연설에서. 그런 게 아니죠. 저 부처님이야 뭐 있으시면 좋고 없으셔도 뭐 할 수 없고 괜찮고 도가 중요한 거죠. 도. 그래서 부처님은 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두셨으니까 이게 부처님 말씀 잘 듣는 것이 부처님의 감사함을 표시를 하는 거지. 부처님은 도 닦으라고 도로서 깨닫는다고 했는데 부처님 옷자락만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전혀 무시한 듣지도 않는 거죠. 이건 부처님의 감사함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부처님의 의존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분명하다고 한다면은 가령 뭐 스승이니 뭐 수행 지도자니 여기에 얽매이지 않게 되죠. 집착함이 없게 되죠. 중요시함이 없게 되는 거죠. 단지 그럴 마음이 나서 그럴 뿐. 그렇게 마음이 작용되니 가령 이렇게 오고 하는 거지. 야,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줄 사람이라고 사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스승, 어떤 사람에게 의존이 자꾸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잘못된 견해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람이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달마 대사가 해가가 마음이 괴롭습니다. 좀 편안하게 해주시오 라고 하니까 사실 스스로 편안해졌지. 달마 대사가 도로 내가 해줬다. 그건 말이지. 달마 대사 해준 게 아니죠. 이와 같은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감사함은 부처님이 어떻게 해줘서 감사함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의 경험을 우리한테 나눠주셨었고 또 내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으니 그러니까 감사함이 일어나는 것일 뿐이죠. 부처님이 나를 어떻게 해줘서 감사한 게 아니죠. 다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부처님 말씀은 수많은 경전이 있어서 경전만 보고도 공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제가 거사님을 찾아왔는데 거사님 말씀은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것만 봐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보자마자 달려왔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무엇인지 바로 제가 거사님한테 거사님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그러니까 제 입맛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확 끌려서 달려가는 이 마음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 근본이 뭔지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제 의존적인 성격 아니요. 저 기본적으로는 그런 책이라든가 들림으로 안 되더라는 거죠.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 가르치면 84,000 법문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법문 가지고 다 됐나요? 그것만 됐다고 한다면은 그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는 아무리 내가 뭐가 안 됐다고 해도 대답해 주는 것이 해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예. 그래도 가령 이런 자리에서는 뭐가 안 된다고 하면은 가령 그 사람의 그 듣고서 어떤 자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몰라도 자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오고자 하는 마음이 나는 거죠. 예. 응? 맞습니다. 자 그것은 분명하지 않는 한은 계속 그런 마음이 작용될 거예요. 근데 유튜브만 계속 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 어떤 일어나는 의문을 자기가 계속 뭔가로 해석하고 하는 자기 관념 세상에 계속 빠져 있는 거죠. 이제 제일 처음에는 그래도 삶이 괜찮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아무리 그래도 그 안에 유튜브 속에 이야기하는 속에 다 있는 것 같아도 그로 인해서 삶이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의문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다시 마음이 자 어떤 현장에 직접 어떤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작용되게 되는 거예요. 단지 그럴 뿐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그 앞으로 일은 미리 예단하지 않고 그냥 한 발 한 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경험되는 사실은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밖에 없지. 그래서 그러시면은 단지 그러나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히 규정할 수 없다라고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듣고 하는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사실은 모른다라고 하는 그것이 분명하시다면은 아마 뭐 오래지 않아 스스로 경험되는 스스로 자각이 되는 스스로 분명해지는 그런 경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거사님이 돌을 꽂아 주실 것 같아서 그래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그냥 오시면 안 되죠. 집 다 팔아가지고 오셔야지. 만약에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해준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집 팔아가지고 가져오라고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져오라 소리를 못 해요. 근데 난 가져오라. 그러니까 그럴 자신이 있으면 가져오라고 해도 아니 세상에 사실은 가령 깨닫게만 해준다고 한다면은 집 아니라 도둑질을 해서 뭐 은행을 틀어서라도 가져가지요. 그것은 방망이 딱 들고 계시네요. 그런데 제가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져오라 소리를 못 해요. 저도 가져오라고 그러고 싶은데 없어요. 그러면 저 아주 번듯하게 잘 지을 수 있겠는데. 오시다 보면 여러 거관들이 질문이나 질문에서 분명히 작업이 일어나실 분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러라고 생각하고 안 합니다. 그 다른 친구들한테 이래 한 번씩 답답하면 내고 가는데 본문 안 풀고 갈래? 이렇게 이제 모임에 가서 얘기를 하면 아직도 진짜 다들 많이 행복한가 봐. 별로 이렇게 시큰둥해요.
너희들은 참 아직도 많이 행복한가 보다. 저는 이제 주위의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고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항상 이 도사 같은 얘기가. 아니 저는 공부한 느낌이 안 드나 봐요 친구들이.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상당히 그쪽 상당히 염려 그래 상당히 그 자가적으로 그러니까 뭐 얘기하면 마음이 어디느냐 뭐 이런 식으로 툭 던지고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배운 게 이제 머릿속에 이제 지식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에 뭐 우도 사람들 갈때 나서 한번 가자 이런 분도 있고 뭐 이러는데 사실 그게 상당히 저는 그 위험 좀 자각이 일어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이 남의 단점, 장점,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사막타주에 빠져 있구나. 일단 그런 것들이 막 판단되고 이러니까 그런 걸 막 얘기해주고 싶으니까 막 얘기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아닌 줄 알면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그러니까 남은 말도 누구는 어떻게 지금 공부 잘하고 있다. 네, 저는 요즘 들어서는 판단이 더 안 서요. 사람에 대해서 판단이 더 안 일어나요. 그래서 공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요, 왜 그러냐면 전에는 옛날에 너는 참 너 뭐밖에 모르고 참 이기적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만약에 뭐 1,000원을 더 내야 되면 나 차비해야 돼 해서 1,000원 안 내고 가는 거예요. 아이고 다시나요 영어 시작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 1,000원 없나 어디 다음에 개근해서 플러스 시킬게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판단에 대해서 점점 더 사람에 대해서 판단이 좀 없어지더라고요. 멍청해진다니까요 자꾸. 네, 명상마을에 같이 있는 아버님이 저보더니 하여튼 입만 열면 가르치려고 든다고. 아버님한테 가르치려고. 하여튼 뭐 거리만 있으면 법담하려고 든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님이 안 그래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된다는 거죠. 무슨 차이입니까? 그렇게 돼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그렇게 돼야 되니 안 돼야 되니 라고 하지 않는 그 차이일 뿐인 거예요. 일어나는 것이 내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병원에 요즘 병원에 다음 주에 이제 수술이 있어서 요즘 병원에 서울까지 가야 되니까 병원에 가는 고속도로 가는 차에 있죠. 그 고속도로에 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다가 구간 단속이 있어요. 구간 단속이 있으니까 옆에서 맨날 과속할까봐 불안하죠. 과속해서 사고 날까봐 불안한데 구간은 이거 참 좋다. 이 구간 단속이 좋을까? 응? 구간 단속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 구간 단속처럼 요게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좋게 작용되고 어떤 사람에는 안 좋게 작용된다. 예를 들면 구간 단속이 있으면은 평상시에 속도를 많이 내던 사람은 요 구간은 가령 5km, 몇 킬로 요 정도의 그 규정 속도로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 미칠 같은 거 빨리 이걸 지나가야 되는데 이때는 눌러야 되잖아. 안 되려면은 CJ의 이재리 회장은 제주도에 오면은 왔다 가면은 교통 딱지가 20몇 장이 날라오는데요. 막 밟고 다니니까 좋은 차로 막 밟고 다니니까 그 사람 돈이 많으니까 그런 거 관계 없죠. 벌금 날아와도.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안 내려고 하다 보면은 한 4km, 5km를 억누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구간 딱 끝나면 살았다 해서 팍 밟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에 억누르던 거 다 밟아버리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은? 지나고 나면은. 자, 이게 그러면은 이 구간 단속이 좋은 효과를 미치는 거냐, 나쁜 효과를 미치는 거냐. 그거는 모든 게 다 법하고 연결이 되시네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깜빡 잘못했는데 요게 있으니까 중간중간 구간 단속을 알려주니까 자동적으로 다시 자각이 돼서 속도를 줄이고 다시 자각이 돼서 속도를 줄이고 하니까 이 사람한테는 순기능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봤던 사람이 그 기간 동안 참다 이 참았던 걸 한꺼번에 다 발라버리면 사고 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좋은 역할만, 좋은 기능만 하는 것도 없고, 나쁜 기능만 하는 것도 없다. 결국에 사람에 따라서 그 순간순간 다 그렇게 작용한다. 또 법당하려고 한다고. 하여튼 뭐, 거리만 있으면 법당한대. 아니, 사실 매 순간순간이 다 이치 아니냐. 그냥 삶의 이야기가 수행의 이야기고 도 이야기지. 아니, 오히려 거꾸로 왜 맨날 그러냐고. 아니, 이게 매 순간이 그런 걸 갖다가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니까 입만 열면 가르치려고 그러고 입만 열면 법담한다고. 듣기 싫어 죽겠네 그냥. 교사님 뭐 정말 입만 여시가지고 법담하는 상관이 없는데 그냥 어째 뭐 알지도 못하면서 입만 법담하는 건 별로. 저 말입니다. 아니 이제 애들하고 이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애들한테는 나도 모르게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입 막 막아요. 고마워라. 우리 엄마도 시작이가. 근데 나중에 작용이 안 나오더라고. 이제 점점 되면서 듣기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이 작용이 안 일어나 이제는. 네, 그러니까 친구들한테는 이제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필요해서 예. 물으면은 예. 그때 가르쳐줘야 되지. 처음부터 해주면 더 실증나고 아이고 저것도 쓸데없는 소리 하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저 경험으로는 가족 밴드를 만들어놨어요. 거기에서 웬만하면 안 올리는데 최근에 무슨 출판사? 무슨 출판사에서 뭐 좋은 글이 올라갈 때 아장 브라운 스님께서 하신 말씀 부부에 관한 얘기가 있길래 2개 정도 올렸어요. 하나는 장례식 가서 울지 마라. 뭐 그러면 뭐 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죠. 그럴 수는 없다면 하나는 이제 부부 간에 양보하고 뭐 그런 걸 2개를 올렸는데 이 보는 관점이 너무 다르게 딱 누가 올릴지 짐작은 했어. 막 이렇게 따지는 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스님이 다 그랬냐고.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그걸 못 본 거잖아요. 무슨 내용을 짚은 건지. 그대로 느꼈죠. 아, 이제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한테는 말을 해주면 안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생각이 그런데 자, 올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부자님은? 남을 위해서 올렸나요? 아니면 올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렇게 작용된 건가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남을 위해서 올린 것이 아니니 남의 반응이 어떻든 그와 상관이 또 없는 거예요. 상관없는데 이제 그렇다는 생각. 그런데 안 되겠네. 이게 다음부터 안 올려. 이거는 화에 빠짐이죠. 앞으로는 단지 그건 자연되죠. 불편한 마음을 표시하니까 예.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난 건데 실제로 내가 안 하려고 한다면은 그럼 그거는 사실 화에 빠짐인 거죠. 자, 말 표현하는 게 참 힘드네요. 좋아요.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 부다님, 하여튼 그런 이제 말의 시작은 부다님이지만은 그 다음에 얘기는 이제 부다님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이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시작은 뭘로 시작해도 다 이치를 우리는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어서 자각될 것은 어떤 건가요? 오늘 결국에는 어떤 것에 대해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더라 라는 거죠. 즉 생각이 다르다는 건 해석이 다 다르다는 거죠. 이해가 다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떤 기대하는 어떤 이해, 즉 요런 이해가 요런 영향을 기대했음이 없으면은 그런 말들이 불편함이 있을까요? 그런데 자, 요걸 올려서 다른 사람에게 좀 도움이 돼서 각자 부부 생활이나 각자 그런 생활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래 올라오니까 아이씨, 차라리 안 올리면 못하네. 올리지 말 걸 괜히. 그러니까 돼지 목에다가 진주 목걸이 걸어준 꼴이지. 라고 돼. 다음부터 안 올려. 이거는 바로 만약에 이렇다면은 단지 차 올리니까 이렇게 역작용 어떻게 보면은 기대했던 대로 어떻게 보면 이 글이 나한테 작용되듯이 그렇게 작용되진 않네. 삶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바로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치가 자각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이 이치가 자각될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하고 화나 욕심에 빠질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말로는 보면은 원천지가 다 법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도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거 다 그렇습니다. 법이네. 예, 그렇습니다. 온 천지가 다 법이고 매 순간이 다 법이죠. 매 순간이 다 법인 거예요. 들리는 이 순간이 법이고 보이는 이 순간이 법이고. 그러니까 온통 세상이 다 보이고 들리고 다 똑같잖아요. 세상이 다. 또 촉이 일어나면 작용되는 거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 언제든 매 찰나마다 모든 곳에 다 법인 거예요. 거기에 바로 사실은 이치의 작용인데 착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뿐이죠. 항상.